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보다는 조금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제가 되는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대법원에서 군대 내 성추행과 관련해서 이제 판결을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강제추행 치상 관련해서 2022년 9월 29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죠. 1심에서는 이제 징역 9년을 선고했었는데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그런 사건입니다. 판결문에 대해서 이제 각자 다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판결 내용이 뭐 형량이 너무 적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이것이 왜 이렇게 결정이 났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강제추행 치상 혐의 인정 여부, 두 번째는 특가법상 보복 협박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강제추행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추행한 것은 맞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입은 것은 맞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된다 라고 해서 강제추행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이 됐고요. 여기서 2년이 감해진 이유는 이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자살에 이른 것은 맞지만 이것만이 요소가 된 것은 아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군대 내에서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의 회유, 압박 이런 것들이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 또한 고려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이 부분으로 해서 감형이 2년, 그래서 강제추행 치상 혐의에 대해서만 7년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의 부분인데 상관이 네가 신고하면 나는 죽어버리겠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과연 보복 협박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무죄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없었다 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네가 신고하면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이것이 일견 받아들일 때는 나를 신고하지 말아라는 협박으로 당연히 들리죠. 근데 이제 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의 고지가 있었냐? 죽어버리겠다?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짜 죽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신고하지 못하게끔 하는 목적으로 한 것이냐? 여러 가지 등등등 아마 다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가지고는 정말 구체적으로 해악의 고지는 없었다. 어찌 보면 분노의 감정으로는 야 9년 막 10년 11년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법정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요소들이 고려돼서 9년이 선택되었는지를 보지 않고서는 그냥 일률적으로 9년 너무 적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양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하죠. 범죄 행위 자체는 말 그대로 나쁜 행위가 맞죠. 그 행위는 사람을 빼놓고 생각하면 행위 자체는 똑같은 행위를 하면 다 똑같은 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또 특성이 있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전과가 있었는지 전과가 없는 사람인지 그 범행을 한 행위가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됐을 거기 때문에 9년이 적다 많다를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조금 힘들죠. 검사님은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는 이제 9년이 선고되었고 2심 대법원에서는 7년이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강제추행 치상의 경우는 사실 사실관계를 다 빼놓고 판단을 하면 9년의 경우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왔다고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죠. 그러면 사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되니까 그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9년이 조금 작은 형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검사님이 아마 그랬기 때문에 항소를 하시고 상고를 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강제추행 치사 혐의까지도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자살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리상으로는 강제추행 치사로 잘 인정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 사건과 좀 다르죠. 군이라는 특성이 있고 여러 가지 신고가 있었는데 묵살이 되었고 중간에 네가 신고하면 나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릴 거야 라는 문자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강제추행 치사로 만약에 혐의가 적용됐다면 형은 확실히 높아졌을 겁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빠르게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도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주변에 있는 법률 전문가와 일단 상의를 한번 나눠보시고
그게 전화 상담이 됐든 방문 상담이 됐든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신고를 들어가고 고소가 들어가고 고발을 하자라고 하면 그 피해자의 인권 또한 보장이 되고 그리고 어쨌든 변호사가 같이 있으니까 그것이 묻힐 일도 없을 것이고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주변 분들에게 이제 상이차, 논의차 말하는 것이 또 제3자에게 전파가 돼가지고 명예훼손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피해자지만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 저도 이야기하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퍼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 안에서 그러면 가해자는 그것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고 뭐 회유든 협박이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입고 더 큰 괴로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외부의 뭐 법률 전문가를 찾으셔서 준비를 하시고 그 조력자가 온전히 그 피해자분의 편이 돼 주실 거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온전히 처벌받게 하는 것만이 저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이 영상을 혹시 보시면서 뭐 유사한 사건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으신 경우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김 변호사님한테도 꼭 전화 주셔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해결책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어제 보도에 대해서 총괄적인 네네.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이 판결문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사실 궁금한 점도 있거든요. 이게 많이 궁금합니다, 그 안에 내용이. 네. 그래서 저희가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게 되면 그 내용 안에서 어떤 쟁점이 있었고 네네. 어떤 결론이 이르게 됐다라는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판사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판결하신 거구나 라는 것이 납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판결문을 보고. 저희가 판결문 보고 나서 다음번에 한 번 더 구체적인 쟁점과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그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